고립무원, 부를 향한 절박함에 사로잡혀 스스로 외딴섬을 자처하다. 돈 공부 시작하고 나서 친구, 연인, 가족, 배우자가 한심해 보인 적 있나요? 예전엔 그저 좋았던 관계들이 갑자기 내 인생의 방해물처럼 느껴진 적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재테크, 주식,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래 돈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만약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돈 거리게 되셨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계기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기억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라며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 반대죠. 없어서 서럽고 비참하고 화가 나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당신과 나와 당신,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돈에 집착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제 주변 모든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아 임마. 삶의 관성에 감전된 채 분노라는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다. 제가 과거에 감전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엄청난 고압 전류는 아니고요. 컴퓨터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본체 뒷면 케이블을 만지는데 전원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기가 통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붙어있다는 느낌이 더 맞겠네요. 저는 감전되면 튕겨나갈 줄 알았는데 말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딱 붙어버렸다는 느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쪽으로 몸이 꼬여 들어가며 끌려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억소리마저 못 내고 있는데 당시 옆에 있던 동생이 저를 발로 차줌과 동시에 정신이 퍼뜩 돌아왔어요. 왜 갑자기 돈 이야기하다 감전을 말씀드리냐면 삶의 환경이나 관성이 이 감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는 대로 사라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주변 사람이 내 생각에 조금만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건 귀신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선로에서 탈선한 건 진짜 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살아온 대로의 관성을 유지한 채 마치 감전된 것처럼 내 환경에 딱 달라붙어서 끌려가듯이 삽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 말, 여담이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래요. 이 말은 여하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저는 이 말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와 별 다른 일이 없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난 다른 내일을 살겠어 라며 각성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신병까진 모르겠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 동생이 감전된 저를 발로 차준 것처럼 어떠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스스로 속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외부 충격이라 함은 대부분 부정적인 충격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적, 비참했던 적, 화가 났던 적 등등. 물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불러일으킨 동기는 단기간의 추진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다가 한 번씩 화가 나서 이불킥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도 드문드문 그러지 매일 늘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 하나, 바로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없어서 서러워 봤으니까 두고 봐라 복수할 거다 라는 생각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당장 손에 잡히는 걸 닥치는 대로 뒤져본다든가 여기저기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말이나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순 없을까 라던 노래 가사처럼 뭐라도 당장 제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해봤어야 알죠.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 누군가 경제적 조언을 지근거리에서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애초에 돈 때문에 비참하고 답답한 일을 겪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가장 많이 들리던 말들이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두 번째, 나의 수준은 내 주변 5명의 평균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었어요.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나와 유년 시절을 같이 한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들과 나의 관계를 찬찬히 돌이켜보니 예전엔 변치 않음에 행복했던 존재들이 어느샌가 변치 않음에 답답한 존재들로 다가왔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의 가치를 효율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얘를 만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래서 그때부턴 제 삶에서 비효율적인 존재들을 단절시켜 나갔죠. 뭐 그렇게 해야겠다,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흐르니 몸도 따라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고 어느샌가 그때의 부정적인 동기는 자연스럽게 휘발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통 사람은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슬퍼하는 것,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우는 데 드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겨내지 못하니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긍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요. 반구적이 타인을 향하던 잣대를 거두고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다. 물론 시간이라는 놈이 저의 부정적인 동기를 날려버린 건지 아니면 제가 작지만 저만의 성과를 주식 투자라는 곳에서 보게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시간들을 과거로 흘려보내고 보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한 거였구나. 내 주변이 나를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족했던 걸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은 나 또한 그들의 평균을 깎아먹는 한 요소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내가 나의 평균도 그리고 그들의 평균도 전부 내가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판단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라내야만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 진정 부정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잘라냄에 있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상처를 입히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라내더라도 이왕이면 아프지 않게 그리고 깔끔하게. 왜냐하면 아마 평범한 사람이 돈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는 가장 첫 대상은 나와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당신이 깨달은 것 혹은 알게 된 것을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 테니 말이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러한 경험이 비단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테크나 자기개발이나 결국 한 뿌리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재테크를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해선 결국 자신의 발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발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로 관심이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부분에 있어 깨우침, 발전, 더 나아가 실패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굉장히 비슷한 흐름대로 가더군요. 저보다 선배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뭐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나 싶겠지만 만약 아직 이 과정 속에 있는 분이시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거 다 쳐낸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일단은 주위를 둘러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주변에서부터 찾게 되면 오히려 끝없는 미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설령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나한테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속 편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니까요. 교학상장. 소중한 이들은 손절의 대상이 아닌 나를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 참여하셨던 한 다큐멘터리 내용입니다.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요. 전국 상위 0.1%의 아이들, 과연 평범한 학생들과 무엇이 다를까? 바로 이걸 비교해 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지능, 경제력, 학생들 본인의 IQ 등등. 그래서 실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메타인지.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2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외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직전에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너 이 중에서 몇 개나 맞힐 것 같니? 그리고 실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머리라고 하죠. 실제 암기한 개수 자체는 일반 학생이나 상위 0.1% 학생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라고 더 많이 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차이는 예측에서 났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자기가 몇 개를 맞힐지 잘 모르는 반면 상위 0.1% 아이들은 자기가 맞힐 개수와 실제 점수가 기가 막히게 일치했어요. 즉 이 친구들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죠. 그럼 이 메타인지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행동 습관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설명하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길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미국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 주식을 사팔사팔하는 이유,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해 본 일이 있나요?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려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바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저는 과거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고 해서 답답하기만 했죠. 정작 저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돈에 대한 제 생각이 남들의 데이터가 아닌 온전한 내 언어로 정리되어 있었다면 아마 주식을 모르는 친구에게도 걱정하는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앵무새처럼 뉴스나 유튜브에서 본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며 말이 안 통한다 라며 스스로 좌절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주변인을 손절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나의 어설픈 암과 마음 한편을 자리 잡은 투기성 높은 욕심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들통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투자를 말리는 친구나 경제에 무지해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손절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메타인지 측정기로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내가 왜 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설명해 보세요. 만약 설명하다가 막히거나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면, 혹은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 공부가 덜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즉 다시 공부를 해야 할 타이밍인 거죠. 그것이 종목 공부가 되었든 나 자신의 공부가 되었든 말이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내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그 착각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가장 고마운 존재들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저의 그저 작은 후회가 담긴 혼잣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